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암에 대해서 우리가 암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 암세포를 여러분 이제 암에 걸리면은 다들 걱정이 많죠? 어떻게 하나? 그런데 심장병 그 아주 말기 심장병 환자를 거의 100% 다 낫게 한 의사가 말하기를 심장병은 뭐라고요? 종이 호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겁낼 것 없는 종이 호랑이라고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하느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은 심장병 깜짝같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실험을 해서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암도 물론 이 말기암 환자 또 이 특별한 암 환자는 이게 참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 보니까 환자가 좀 잘 건강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줘도 먹지 못하니까 우리 몸 안에서 그 건강한 그 좋은 병을 고치는 영양소들이 암세포를 싸워서 이기질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식사를 잘하는 암 환자라도 그런 사람들이 식사만 계속해서 여기서 가르쳐주는 음식을 먹으면은 굉장히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이 경영하는 그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하고 점심을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한 끼에 6불씩 받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음식을 먹고 병이 나요. 아주 놀랍게도. 그래서 그런 그 병이 낫는 환자들 중에 암 환자도 있어요. 대장암으로 그렇게 수술받고 그게 전이 됐다고 의사가 얘기하는데 뭐 다음에 이제 검사해 봐야 되겠다. 이런 환자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음식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 의사한테 갔더니 전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갔더니 암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그 환자들도 생기고 유방암 환자가 있는데 재발이 됐어요. 암은 재발하면 그전보다 더 고치기가 힘들어요. 이 재발했을 때가. 그런데 여기 아주 딱딱하게 이렇게 만지키고 그런데 그 의사가 이 얘기하는 케모테라피나 방사선 치료 받고 싶지 않고 그래서 거기 와서 계속해서 우리식으로 이제 사 먹고 저녁에 가서 우리식으로 또 이제 먹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의사는 자꾸 전화해서 이거 지금 수술 받아야 된다. 지금 하라고 막 성화인데 그거 다 물리치고 그걸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 의사가 깜짝 놀라요. 암세포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다. 나중에는 아주 깜짝같이 다 없어졌어요. 딱딱하게 만지대. 그 암세포 타입이 HER2라고 합니다. 그 암세포는 유방암세포 중에 그 암세포는 아주 독해서 빨리 번지고 고치기 힘든 유방암세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졌다. 의사를 놀래게 하는 이런 치료가 바로 이런 음식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뭐 비싼 약도 아니고 고생하면서 받아야 되는 케모테라피도 아니에요. 오늘 타이틀 재미있습니까? 암세포를 고사가 뭡니까? 말려 죽이는 거. 굶겨서 죽이는 거. 그게 가능한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타이틀이 Starving Cancer. 암이 이 starving 배고파.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이 문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제가 따왔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던 이야기죠.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수많은 박사 의사들이 실험을 거쳐 가지고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뭐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도 뭐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거듭하고 다른 각도에서 또 실험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서 보니까 이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자, 보통 일반 병균 세포를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항진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균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균입니다. 그러니까 항진균 약은, 그러니까 곰팡이균을 죽이는 약은 곰팡이의 특수한 세포 이 껍데기를 공격해서 죽이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충제는 곤충들이 갖고 있는 특수 외골격을 녹이거나 뚫어 박멸하는 그런 약을 씁니다. 그 다음에 항균제, 항생제는 세균만을 골라서 죽이는 그런 약을 찾아서 그런 약을 씁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이런 식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암세포는 사람의 정상세포하고 같습니다. 99.9999%가 다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를 죽이려다가 무슨 세포까지 죽여요? 자기 정상세포를 죽이는 게 요즘 흔히 쓰는 케모테라피이고 방사선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으면 아이고 나 죽겠다, 꼭 죽고 싶어. 얼마나 힘들면 그러냐. 그러니까 죽는 세포들이 아우성 치는 게 내 머리에 가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세포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없고, 왜냐하면 암세포는 자기 세포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자칫 암세포를 죽이려다 정상세포를 대량으로 죽고 있어서,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암세포만을 죽이는 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하고 정상세포하고 차이가 뭘까? 여기에 모든 박사들이 동원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연구들이 많은 이런 연구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약회사에 고용된 수많은 박사들,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바이오케미스트리, 이런 거 전공한 의사들까지,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새로운 약을 하나 만들어내면은 그 제약회사는 떼돈을 벌어요. 떼돈을. 그러기 때문에 이 암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를 정복하는 그런 약을 만들려고 지금 수많은 온 세계 제약회사의 그런 연구팀만 해도 큰 회사에는 수백 명 돼요. 수백 명. 그런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연구하고 그거 발표하고 연구하고 발표한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이 정보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PubMed pubmed.gov 미국 정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전 세계에서 영어로 출판된 이런 과학지, 의학지, 영양학지, 또 제약회사 기관지 이런 모든 그 메디칼과 관련된 서류들을 뽑아가지고 그 논문들을 실어주는 사이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몰랐죠? 공짜예요, 공짜. 근데 거기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거 starving cancer 딱 찍으면은 거기에 관한 논문들이 쫙 나와요. 그 사이트에는 요약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약. 그리고 원문을 보려면은 돈을 주면은 그 원문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최신 정보들을 얼마든지 받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정상세포와 그 암세포와의 차이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서 제약회사마다 막 달려붙었는데 드디어 1974년에 이 내셔널 아카데미 사이언스라 아마 미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이 과학지일 겁니다. 여기에 이 논문이 실렸어요. 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것은 암세포와 정상세포와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약을 만들면 되겠다.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자라지 못하게 그 배공과 배를 곪게 해서 죽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암세포는 철저하게 메티오닌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메티오닌이 있어야만 살고 정상세포는 메티오닌이 없어도 산다는 그 차이점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암세포를 떼내가지고 배양 접시에다가 온도, 습도, 그다음에 영양분, 그다음에 pH, 산성이나 알칼리성, 그렇게 딱 맞춰가지고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이 암세포가 자라나요. 이 몸 바깥에서도 자라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영양분을 넣는데 영양분 중에 메티오닌 아미노산, 이게 이름이 아주 굉장한 것 같은데 이게 필수 아미노산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 외부로부터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메티오닌 아미노산이에요. 그 아미노산을 넣지를 않았더니, 영양분을 넣지 않았더니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일반 정상세포는 메티오닌을 넣어도 잘 자라고 메티오닌이 없어도 잘 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차이점을 알게 됐어요. 특히 이제 골수성 백혈병 암세포는 메티오닌이 추가적으로 있어야만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메티오닌이 있을 때의 메티오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의 정상세포는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백혈병 세포는 메티오닌이 있을 때는 잘 자라고 메티오닌이 없을 때는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암세포가 자라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하루에도 수만 개씩 수천 개 수만 개씩 암세포가 생겨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메티오닌이 어떤 단백질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는 이거 먹지 말아야 되겠다. 메티오닌은 유황기가 있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라고. 이 필수 아미노산 중에 그 유황기가 있는 아미노산이 다른 시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아미노산이에요. 이 두 개가 유황기가 있는데 이 화학 구조가 C5H11NO2S. 요 S가 이거 유황이에요. 유황기가 있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이 메티오닌을 가지고서 이걸 분해시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유황기를 가지고서 아주 더 잘 자라게 그렇게 돼요.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소화작용을 통해 메티오닌의 화학성분 중에 있는 황이 떨어져 나온 것으로 암세포가 잘 자란다 그랬어요. 그런데 백혈병을 일으키는 골수암 세포뿐만 아니라 그 연구를 발표했더니 다른 회사들이, 다른 연구팀들이 이거 그러면은 다른 암세포 말고 그러니까 골수암세포 말고 다른 암도 죽이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막 연구를 했더니 대장암세포, 유방암세포, 난소암세포, 전립선암세포, 피부암세포들도 저들 세포 성장 과정에서 메티오닌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암들이 메티오닌이 있어야만 자라고 메티오닌이 없으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암 환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메티오닌이 있는 음식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잡지는, 이 매거진은 엑스퍼트 오피니언, 이거는 제약회사들을 위한 전문지입니다. 그러니까 각 제약회사 그 회의에 가입된 사람들한테 무료로 배포하는 그 기관지예요. 여기에서 그 메티오닌을 줄여가지고서 항암제를 개발하자. 그래가지고 메티오닌 디플리팅 드럭. 메티오닌을 줄여주는 그런 약을 만들면은 대박. 안 그렇게 해서 이 암을 고치는 약으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발견하고 이 약을 개발하면서 제약회사들이 앞다퉈서 막 경쟁을 하고 막 신이 났어요. 일액천금의 꿈을 안고.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메티오닌이라는 이 단백질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티오닌을 하나도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 죽어야 돼요. 굶어 죽으면 암세포를 죽이려다가 누구까지? 자기까지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 제약회사들이 아주 맥을 놓게 됐어요. 이거 돈 아주 잘 버는 뭐를 발견하려고 막 꿈에 부풀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 내린 것이
그러면은 메티오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주지 말고 메티오닌이 적게 들어간 음식만 먹으면은 이 암세포가 잘 자라지 못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뭘까요? 여러분이 이제 암 환자라면은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배웠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음식이 메티오닌이 많고 어떤 음식이 메티오닌이 적은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아주 스마트하십니다.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금년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안식일 교인들이 암 발생률이, 그 다음에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그 어느 집단보다도 낮은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 그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적어요. 그것은 바로 메티오닌이 적은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이라. 안식일 교인들이 메티오닌이 적은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암에 잘 걸리지도 않고 암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 교인들이 그렇게 장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알면서도 이 간단한 방법이 무슨 효과 있으랴 해서 따라하질 않습니다. 메티오닌이 많은 그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암이 발생해도 잘 자라지 못하고 다른 기관에도 전이가 잘 안 되면, 그래서 암 증식과 전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2012년에 발표된 거 보니까 암세포가 발생한 기관에 그대로 있고 자라지 않으면은 아무리 암이 생겨났다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암 환자는 암이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어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암이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자라가지고 다른 데로 전이래. 뭐 전립선암이 간암이 되고 뭐 폐암이 되고 골수암이 되고 유방암이 유방암이 이렇게 번지기 시작하니까 뭐 사방으로 다 번져. 나중에 뇌암까지도 돼요. 그래가지고서 이 퍼지는 암 때문에, 전이성 암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자, 그런데 바로 바른 전이성 암 치료 전략은 메티오닌을 적은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은 암 환자라 할지라도 더 자라지 않고, 더 자라지 않은 암은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 없고, 전이가 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큰 문제가 없어요. 오래 계속해서 메티오닌이 적은 음식을 먹으면은 암은 자기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점점 작아지게 돼,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메티오닌이 많은 음식이 뭐고 메티오닌이 적은 음식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사진을 찍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구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이걸 찾아냈어요. 여러분들 아주 럭키하십니다. 메티오닌이 제일 많은 음식이 생선, 튜나 통조림입니다. 생선이에요, 생선. 여러분 생선 좋아합니까? 생선에 메티오닌이 제일 많아요. 뭐 의사들이 암 환자가 뭐 생선하고 닭 가슴살은 좋겠다, 그거 먹으라고 자꾸 권하는데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티오닌이 가장 많은 그 음식이 닭 가슴살입니다. 닭고기예요. 이런 그 최신 의학, 이 과학 이런 거에 접하지 않으면은
의사들도 옛날에 배운 것 가지고서 그냥 그대로 이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란, 네 번째가 소고기, 그 다음에 유제품, 우유. 이렇게 메티오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삼가고, 자, 그러면 메티오닌이 필수 아미노산인데, 내가 못 만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음식, 메티오닌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채식 속에도 이만큼 들었어요. 콩, 그 다음에 밀빵, 그 다음에 채소, 과일, 채소, 견과류, 그 다음에 과일이 아주 조금 있어요. 여기에, 메티오닌이 적게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채식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정도는 여기에 충분하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고기에는, 육식에는 메티오닌이 너무 많아서 암이 기승을 부리고 이게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에게 고기를 주는 것은 마치 타는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똑같아요. 그 암세포가 빨리 자라서 크게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도 암에 걸렸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채식을 하는 것이 아주 통용이 되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채식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참 다행한 일이에요. 옛날부터 옛날 그 이상구 박사님 같으신 분이 아주 큰 일을 하셨어요. 네이턴 프리티킨이라고 하는 박사는 미국에서 이 돈을 받고 영업적으로 하는 그 생활습관 치료 센터를 처음으로 만든 분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심장병을 의사들이 낫게 하질 못해서 자기가 세계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심장병을 나을까, 그래가지고 알아낸 것이 채식하는 나라, 저 아프리카나 중국 같은 데는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 발견했어요. 중국의 그 시골 같은 데는. 그래서 채식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돌아와서 순전히 채식을 했더니 자기가 의사도 못 고치는 심장병을 고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이건 나만 좋을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주자 해가지고 그 센터를 만들었어요. 돈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심장병, 비만, 당뇨병 이게 다 고쳐졌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채식을 하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항상 묻는다. 그러나 영양학자 중에 아무도 굶지 않는 한 채식만 하게 되면 영양 결핍에 걸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사람은 섭취하는 칼로리 중에 단백질은 5 내지 6%만 있어도 된다. 그런데 일반 식사로는 단백질 섭취량을 9%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채식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필요하는 단백질 양 그 이상을 우리가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채식을 해도 필수 아미노산도 마찬가지야. 제가 이제 그 삼성 그 병원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영양학과 그 조리 담당하는 사람이 영양사가 거기다 이제 글을 올린 거 봤는데 고기에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많고 채식에는 많이 적기 때문에 고기를 좀 먹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줘.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영양학을 배웠다는 사람도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그렇지 않아요. 필수 아미노산,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은 제가 내일 그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필수 아미노산,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은 아주 눈곱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은 아까 이런 음식들을 딱 끊고 콩도 원하면은 좀 한 반쯤만 줄이고 이런 것들만 먹으면은 충분하게 영양 보충되면서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 성장 억제의 메티오닌 의존도와 그 역할이라는 그런 논문이 또 나왔는데, 사람 몸에서 메티오닌 억제는 주로 채식을 함으로 얻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캔서 트리트먼트 리뷰라고 이 암 치료를 위한 그런 의사들을 위한 이 전문지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치료제들이 이렇게 나고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 논문이 실린 거예요. 우리가 메티오닌을 억제하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데, 그 메티오닌 억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모든 음식에 다 메티오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메티오닌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채식을 하면 된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Journal of Oncology, 암 전문 의학지입니다. 여기에 암세포는 많은 건강한 사람의 체내에서 수시로 발생하여 존재한다. 예를 들면 70세가 되면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갑상선암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발견이 된다. 이 덩어리가 그냥 보통 현미경으로 보면 현미경으로 봐서 조금 한 덩어리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 세포들이 있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암세포가 면역세포에 의해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만들어 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돼. 요즘 암 치료에 있어서 어떻게 암세포에게 공급 라인을 차단할 수 있을까에 그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암세포를 고사시키는 작전의 제일 중요한 요점이 뭐였어요? 육식을 안 하는 거예요. 육식을 안.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 하면은 육식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육식을 하지 말아야 돼.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채식만 하면 돼. 채식만 하면은 암에 걸렸다 해도 그 암세포가 잘 자라지 못해. 이제 두 번째 암세포를 고사시키는 작전이 있는데, 일단 생겨난 암세포가 자라나는데 그 자라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거기에 연구를 집중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것을 발견했어요. 암세포가 이 0.5mm에서 1mm 그 크기로까지 크는 것은 우리 몸 주위에서 스며 나오는 영양분, 이걸 받아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커질 수 있는데, 그 이상 크기 위해서는 이 숙주, 우리 몸에서부터 피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 그 조그만 덩어리에다가 피를 공급받으면은 피 속에 영양분이 많아가지고서 이 암세포가 그 피를 받아서 빨리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제약회사나 이런 모든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공급 라인을 차단할 수 있을까? 피가 이렇게 연결되는 걸 차단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만한 이 덩어리가 됐을 때 이때는 이 사람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잘 뜨요. 아마 눈이 밝은 사람들은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핏줄하고 연결이 돼서 이 암세포가 커지게 되는데, 암세포 덩어리는 혈관으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면 1평방미리 이상, 1방미리 이상 크지 못합니다. 이는 암세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생혈관 제조, 그러니까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피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암세포는 피의 공급 없이 더 자랄 수 없고, 자라지 않는 암세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암세포가 볼펜 끝에 있는 볼의 크기 이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피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엔지오제네시스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엔지오라는 말은 혈관을 뜻합니다. 엔지오그램 하면은 이 심장, 피에다가 조영제를 넣고 찍으면은 심장에 이 핏줄이 막 어떤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 핏줄, 그거를 엔지오라고 그래. 엔지오. 제네시스가 뭐예요? 많이 듣던 말입니까? 현대차에서 제일 좋은 차. 제네시스. 근데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면 안 돼.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책이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가 제네시스예요. 영어로. 제네시스.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엔지오제네시스라는 말은 혈관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새로 생겨난 단어입니다. 이 엔지오제네시스가 이제 그러니까 새로 혈관이 만들어져서 그 세포하고 연결이 돼서 피의 공급을 받으면은 암세포가 막 기승을 부리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12년에 나온 이 논문인데, 자, 이 암세포가 크는 것은 핏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피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 암세포가 막 커지는데, 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핏줄이 만들어지는 것을 차단하면 되겠어요. 맞는 생각이에요? 예, 맞는 생각이에요. 핏줄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면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자라지 않는 암은 걱정할 필요 없고 나중에 자신의 면역체에 의해서 하나하나 죽게 돼요. 자, 그래서 많은 의사, 과학자들, 제약회사 그 연구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엔지오제네시스를 차단하는 약을 만들까? 항엔지오제네시스, 엔타이 엔지오제네시스 약을 만드는데 혈안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자라지 않는 암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자라지 않는 암을 cancer without disease, 병이 안 되는 그런 암이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나이가 들에 따라 정상적으로 생기는 거다, 그렇게 간주하고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현존하는 암은 주변 피로부터 스며드는 약간의 영양분으로 볼펜 끝에 크기만큼 자라고, 이게 약 얼마예요? 1000만 개, 암세포가 1000만 개 모일 때까지만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 크기 위해서는 피의 공급 라인이 연결돼야 되는데, 암이 더 크기 위해서는 이 작은 암덩어리들은 혈관 조형인자를 발산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기존의 혈관과 연결되도록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혈관 조형인자라는 말이 새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암세포에서 새로운 혈관을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효소, 그 엔자임을 효소를 자꾸 이 분비해서 내면은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암세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수수께끼. 그런데 그걸 발산해서 내면은 그 옆에 지나가던 혈관에서 그 엔자임, 그 혈관 조형 인자를 받게 되면은 그 혈관이 그쪽으로 점점 이렇게 뻗어져 나와요. 돋아져 나와가지고 암세포하고 탁 연결을 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게 한 1000만 개 정도의 이 암덩어리인데 이게 이 옆에 지나가는 혈관에다가 이쪽을 향해서 이 혈관 조형인자 엔지오제닉 팩터를 자꾸 이렇게 쏴요. 쏘면은 이 인자를 엔자임을 받으면은 여기에서 혈관이 이쪽을 향해서 쑥쑥 돋아나요. 이 관이 돋아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서 피가 공급이 되고 또 여기서 산소하고 영양분을 다 쓴다면은 이쪽으로 내보내. 그런데 이렇게 막 자라게 되면은 이 자라던 암의 그러니까 전이 물질이 이 핏줄기를 타고 다른 그 조직으로 전이가 돼. 다른 데로 번지게 돼요. 이거 아주 여러분들 아주 신기한 거 배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일어나고 있는. 자,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혈관 이거 나오는 거 이거를 못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막 집중을 했는데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걸 찾아냈어요. 알고 싶죠? 물론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것들이 이런 혈관을 암세포하고 연결하는 그 혈관을 새로운 혈관을 차단할 수 있을까, 막을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실험해 봤더니 그런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참 다행이죠. 한두 가지 비싼 그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아주 흔하게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과학지가 이 도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항혈관 조형 음식, 그러니까 새로 신생 혈관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그런 음식, 또 허브, 스파이시스, 양념, 채소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여기 나왔어요. 아티초크이 뭐예요? 아세요? 아티초크 잡숴보셨어요? 먹일 나이 많아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아티초크 속에 있는 거는 아주 좋아요. 그죠? 애플, 베이실, 갈릭,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아티초크, 마늘, 완두콩. 파란 완두콩이 암 혈관 신생 그거를 막는다고 그랬어요. 사과, 생강, 고추, 바실이 뭔지 아세요? 인삼, 하도 많아서 이거 몰라도 돼요. 인삼, 호박, 후추, 녹차, 로즈마리, 블루베리, 케일, 파, 벅초이, 렌틸, 시금치, 브로콜리, 리마빈, 고구마, 브러셀 스프라웃, 버섯,
토마토, 양배추, 머스타드 그린, 타임, 실란트로, 올리브, 강황, 칼라드 그린, 엔다이브, 양파. 요런 것만 다 있을까요? 요런 것만 항혈관 조형 음식일까요? 이런 게? 이거 말고도 천지빛깔이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 학자들이 요런 것 가지고 다 실험해 봤더니 요게 자기네들이 실험해서 발표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방암 세포의 그 치료에 있어서,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암이 그 혈관을 새로 만드는 것을 저지하는 그런 음식이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우리가 아는 많은 식물성 영양소들, 과일, 딸기, 브로콜리, 콩, 차, 양념들은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 만드는 것을 차단하더라.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들은 유방암을 장기적으로 예방하는데 아주 이상적인 것으로 디펜더블, 의존할 만하며, 이게 반드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구하기 쉽고, 어벨함, 그 다음에 안전하며, 세이프, 값도 싸다. 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이런 음식들이 아주 디펜더블하고, 이거 제가 얘기가 한 게 아니고 이 논문이 그렇게 실었어요. 여기 이렇게 reliability, availability, safety profile, affordable price. 이런 많은 것들을 온 세상에 하느님께서 그렇게 흩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우리 몸에 이런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이러한 식품 성분들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것들이다. 이게 2012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이 연구의 결론은 우리가 먹는 식물성 영양소들은 우리에게 암세포의 혈관 조형에 독특한 영향을 줘 암 예방과 치료에 확실한 도움을 준다, 효과를 준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 만드는 혈관을 막는 특별한 그런 성분, 그러니까 뭐 딸기나 무슨 마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물건 중에 과학적으로 어떤 성분이 이런 역할을 하는가, 이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어요. 이거 페트리 딥시에다가 이렇게 배양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모세 혈관을 만들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암세포 쪽으로 모세 혈관이 점점 생겨나면서 원통형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자라나는 이 원통형 혈관 세포에다가 거기다가 시트러스, 샐러리, 그 다음에 고추, 이런 것들을 각각 해봤더니 그런 거를 넣자마자 그 혈관이 만들어지던 것이 싹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식물성 영양소 플라본과 같은 아피겐, 루테오린 이런 거를 넣으니까 이런 혈관 조형을 막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 중에, 과일 중에 그런 이 항혈관을, 그러니까 혈관을 만드는 것을 막는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한 특정한 성분이 아니고.
딸기하고 이 과일들에게서는 파이세틴이라고 하는 그 영양소가 있는데 이게 또 그 새로운 혈관을 또 막아주는 거예요. 새로운 모세혈관 조형을 금방 줄어들게, 이게 영어로 슈링크한다고 그래요.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기 보면은 이거 이렇게 이 혈관을 이렇게 만들어지던 거 그대로 놔뒀더니 이 혈관이 만들어지는 세포가 막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걸 뭐라 그래요? 샐러리? 예, 샐러리를 넣었더니 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 이 파란 초록 피망도 넣었더니 이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딸기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딸기를 처음에 하나도 안 넣었더니 이렇게 이 원통형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거기다가 요만큼 조금 집어넣었더니 많이 없어졌는데 조금 더 집어넣고 조금 많이 넣었더니 아주 다 그 관이 만들어지던 것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이런 연구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다음에 이건 일본 학자들이 실험한 건데 그 원통형 혈관 세포가 자라던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커졌는데 여기다가 PR을 더했어요. PR이 뭐예요? Purple rice. 자색 쌀. 흑미예요, 흑미. 야생미 있죠? 그 흑미, 그거를 넣었더니 이렇게 만들어지던 게 싹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런 암세포를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사방 여러 음식에, 여러 식품에 채소, 과일 속에 풍성하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은 암 환자들이 낫게 된다는 것이, 이건 과학적으로 그렇게 나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이게 퍼플 라이스. 전적으로 음식을 사용한 암 성장 제어.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9절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한테 먹으라고 지정해 준 음식이 바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우리가 다시 하느님의 말씀대로 돌아갈 것 같으면은 그러한 암세포들을 다 제어할 수 있고요.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느님의 성전인 것과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그랬어요. 구별되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렇게 먹는 그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런 몸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구별된 몸이고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건강해야만 하느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느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하느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너무나 좋은 하느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실수해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 하느님은 치료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다시 하느님의 방법대로 하느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다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좋으신 하느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